GPU 스코어 역시 이제 확실하게 압도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거의 5,000점, 4,000점, 막 3,000점 막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요. 그러네요. 예. 괜히 잘 나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잘 나왔어요, 이번에 성능은. 이번엔 진짜 잘 나온 것 네. 같아요. 안녕하세요. K벤치 태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앞에 드디어 이 그래픽카드들이 와 있네요. 네. 또 간 겁니다. 인텔 아크 맥선 그래픽카드네요. 네. 저희가 그 단품 제품 광고를 하는데 네. 아수스가 아닌 최초의 제품이에요. 그런가요? 네. 맥선이 어디서 이제 유통된다고 하셨죠? 코잇에서 유통이 됩니다. 아, 코잇에서 유통되는 네. 거예요? 오. 맥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나 AMD 그래픽 카드나 조금씩 이제 그래픽 카드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아크로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픽 카드 제조를 하게 된 케이스예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제조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엔비디아부터 공식 계약을 해서 칩을 직접적으로 공급받는 이제 퍼스트 티어가 있고요. 네. 이제 그 회사들이 보통 이제 뭐 팔릿, 아수스 MSI 기가바이트, 그다음에 PC 파트너 계열사 이런 메이저 회사들이 그 회사들이고 시장에 나온 것을 칩을 구매해서 자기들이 만드는 업체들이 있어요. 좀 예를 들면 포사 뭐 이런 그런 이제 조금 이제 세컨 티어들이나 좀 작은 회사들이 보통 시장에서 칩을 구매해서 그냥 엔비디아와 상관없이 맥선도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이제 인텔로 오면서 공식 계약으로 아예 퍼스트 티어로 제품이 나오는 거죠. 메이저 파트너로서 제대로 시작하고 싶은 게 아닐까 그런 네.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요 앞에 있는 이제 하얀색 그래픽 카드 이제 이게 맥선의 이제 인텔 아크 B580 아이크래프트 12기가 모델이거든요. 네. 일단 특징부터 잠깐 설명드리면은 부드럽고 고성능 게임을 위한 12기가 GDDR6 메모리가 탑재됐고요. 빠르고 반응성 좋은 게임 플레이를 위해 PCI 4.0을 탑재한 인텔 아크 B580 GPU를 탑재했습니다. 네. 소음하고 공기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역펜 기술을 적용한 3펜 냉각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네. 게이머들을 위한 ARGB 조명도 이제 적용됐고요. 네. 최대 해상도는 8K 해상도를 지원하고 HDMI 포트는 2.1 지원, 디스플레이 포트는 2.0을 지원해서 이제 다양한 큰 화면에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지원되는 포트는 DP 3개, HDMI 하나입니다. 내구성과 스타일을 고려해서 아이크래프트 합금 백 플레이트를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본격적인 이제 세부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내부 XE 코어는 20개, 그래픽 클럭은 2670MHz, 부스트 클럭은 2850MHz, 그래픽 메모리 인터페이스는 192비트입니다. 그래픽 메모리 속도는 19GBps입니다. 메모리 용량은 12기가고요. 메모리 유형은 GDDR6입니다. 그래픽 메모리 대역폭은 초당 456기가입니다. PCI 버스 인터페이스는 PCI 4.0 8배속을 지원하고요. 전원 커넥터는 8핀 ATX 12V입니다. 카드 크기는 241mm 곱하기 104mm 곱하기 43.1mm입니다. 지금까지 특징 소개였고요. 테스트 시스템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벤치마크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테스트 시스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테스트 시스템 CPU는 AMD Ryzen 9 9950X를 사용했고요. 가장 고성능 CPU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는 ASUS X6702 모델. 메모리는 6000MHz 32기가를 사용했습니다. 16기가 그래픽카드는 비교 대상 모델로는 이제 지포스 RTX 4060, 라데온 RX 7600을 사용했습니다. 특별한 점이 있다면 OS를 윈도우 11, 24H2를 사용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시는 드라이버 버전과 저희가 테스트한 버전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드라이버 버전에 따라서 성능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네. 첫 번째로는 게임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HD, QHD, 4K, UHD 상황별 해상도별 테스트이고 이제 평균 프레임 테스트입니다. 잠깐 참고하실 사항은 이제 게임별로 옵션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표에다 나가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FHD 해상도에서는 13가지, 14가지 정도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네, 엄청 많이 했네요. 전체적으로 약간 반반 성향이 나타나는데요. 반은 이제 맥선 인텔 아크 B580 그래픽카드가 앞서는 경향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지포스 RTX 4060이 앞서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검은 신화 50 같은 경우는 이제 GPU 성향이 좀 강해서 그런지 4060이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이 보이고, 특히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크게 앞서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B580이 앞서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포르자 호라이즌 5 같은 경우에는 크게 앞섭니다. 네. 요건 한 20프레임 가까이 높게 나오네요. 네네네. 그리고 약간 온라인 게임 쪽에서 테스트도 진행해 봤는데요. 파이널 판타지나 로스트 아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비슷한 경향인데, 세신 크리드 미라지 같은 경우도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는 게임도 많고요. 네. 뭐 오버워치나 포르자 호라이즌 5 같은 경우, 그다음에 칼리스토 프로토콜 같은 경우, 네. 뭐 피해 거짓, 뭐 세누아 사가, 뭐 파이널 판타지 14 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 네. 그리고 또 뭐 스타필드나 검은 신화 50, 인디아나 존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밀리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FHD에서는 어떤 게 더 좋다라고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죠. 이 정도로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QHD로 넘어가 볼게요. QHD 평균 프레임은요, B580이 앞서는 결과가 많습니다. 이제 QHD로 가니까 확실히 조금 이제 580 쪽으로 좀 쏠리는 경향을 보실 수 있어요.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에는 4060은 60프레임이 안 나오는데 이제 B580 같은 경우는 80프레임이 넘거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메모리 차이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그럴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픽 메모리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용량도 차이가 있고 네. 비트 수도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포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비트 수를 좀 커팅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위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그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포르자 호라이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큰 차이가 보이고요. 반면에 조금 비슷하거나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1프레임이니까 오차 범위 내라고 네,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RTX 4060이 더 앞서는 결과를 보여주고요. 검은 신화 50도 프레임 자체는 전체적으로 낮게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RTX 4060이 앞서는 결과고요. 네, 전반적으로 보니까 FHD보다는 580이 앞서는 경우가 눈에 띄어요. 네네네. 굳이 지포스 4060과 비교해서 차이가 없는 것을 꼽자면 저희가 테스트한 것 중에서는 인디아나 존스, 뭐 검은 신화 50, 그다음에 스타필드 네. 이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고, 네네네. 대부분의 게임에서는 지포스보다 높은 결과가 측정됐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4K UHD 평균 프레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580이 대부분 이제 앞서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스타필드 하나 딱 밀리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아. 스타필드 하나 딱 밀리고, 네네. 검은 신화 50은 완전 저프레임이긴 하지만 동일한 프레임이고. 어쨌든 결과는 같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도 급의 그래픽 카드에서 4K로 게임을 하시지는 않으니까. 네, 그렇죠. 해상도 차이에 따라서 어떤 성능 변화를 보이는지를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FHD부터 4K까지 테스트를 다 했는데, 해상도가 확실히 올라갈수록 네. 이제 580이 확실히 앞서는 결과가 나온다. 네. 4K 게이밍 결과 중에서 좀 재밌는 점은 그래도 60프레임 넘는 게임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아, 그러네요. 예, 예. 포르자 호라이즌 같은 경우도 60프레임이 넘고요. 로스트 아크, 안노 1800, 오버워치 이런 게임들이 이제 60프레임 이상이 넘으니까 4K에서도 게임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잘 돌아간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진행했는데 이제 CPU를 라이젠 5 7600으로 변경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픽카드 테스트를 할 때는 최상위 CPU를 놓고 이제 픽 고정으로 픽스를 해두고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CPU 중에서 가장 이제 높은 CPU 네. 9950X를 네. 테스트를 했는데 네. 이 오버헤드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돼서 이슈가 있었죠. 네, 일반 그래픽카드로 낮췄을 때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AMD 7600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FHD 해상도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평균 프레임 테스트입니다. 네, 사정상 한두 개 못한 거 빼고는 대부분 다 했어요. 네네네. 네. 거의 오차 범위 내 수준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약간 몇몇 게임들이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보이긴 합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뭐 칼리스토 프로토콜, 피해 거짓, 세누아의 사가 헬블레이드까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이 조금씩 나타나는데요. 파이널 판타지 14, 로스트 아크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네, 여기서는 프레임이 확 빠지고요. 네네네. 스타필드도 크진 않지만 어쨌든 조금 차이가 보이고요. 네.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 같은 경우는 동일하고요. 안노 1800 같은 경우도 조금 5프레임 정도 차이가 있네요. 네, 여기서 차이가 좀 나고요. 사이버펑크도 마찬가지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검은 신화 50, 워해머 같은 경우는 또 차이가 없네요. 파이널 판타지 14, 로스트 아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이거든요. 네. 이게 CPU 바를 조금 더 받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PU 영향을 많이 받는 게임들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히려 그리고 이제 GPU 성향을 많이 받는 게임으로 알려진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나 검은 신화 50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 문제가 이제 인텔 580의 마지막 이슈 중에 하나여서 저희도 검증 차원에서 한번 테스트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게임에 따라서 이제 큰 차이가 없는 게임, 큰 차이가 있는 게임이 조금 나뉜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CPU 오버헤드 문제가 이 아크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큰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처음에 이 문제가 없을 때는 전반적으로 B580 성능이 잘 나왔거든요. 네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우 1%에서는 문제가 있는 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건 고질병이긴 해. 솔직히 이게 게임 그 경험을 굉장히 결정짓는 요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나가다 갑자기 툭 하고 끊겨버리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차치하더라도 그러니까 초기에 B580이 출시됐을 때 가장 큰 주안점은 성능 퍼포먼스의 급이 4060에 비해서 어느 급에 포지션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초기에 그렇죠. 제품이 출시할 때. 네네. 전반적인 저희 테스트 결과도 그렇고 초기에 테스트한 결과들 대부분이 4060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B580이 성능적인 면에서 4060과 견주어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냐라는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전반적인 이 제품 자체 평가 자체를 변경할 정도는 아니에요. 네. 뭐 기존의 평가를 뒤집을 만한 어떤 결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이 정도 급의 그래픽카드, 그러니까 4060이나 B580급의 그래픽카드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저희가 후반에 테스트한 7600과 같은 엔트리 CPU를 사용하지 고성능 CPU를 사용하시진 않거든요. 저 메인스트림 위주죠. 그러니까 실제 지금까지 나온 벤치마크 결과와 내가 사용하는 결과가 살짝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제품의 평가 자체를 다시 해야 될 문제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해결 불가능한 문제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해결 불가능한 문제라면 알케미스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됐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으니까 시간을 지나면서 좀 역시 드라이버 업데이트나 펌웨어 업데이트나 등으로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거 관련해서 업체랑도 얘기를 해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제기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선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조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드라이버 버전 업데이트를 참고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네네. 저희가 이게 테스트하는 게 조금 시간이 지난 버전이라서 네네. 지금 나온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버전과는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3D 마크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B580이 압도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벤치마크는 잘 나와요. 네네. 벤치마크는 조금 다 좋더라고요. 네. FHD도 압도하고 있고 QHD, 파이어 스트라이크나 타임 스파이도 확실히 앞서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해상도로 갈수록 이제 또 차이 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똑같이 비슷하게 나타나더라고요. 토탈 스코어도 이제 조금 더 앞서는 결과를 보여주고 마찬가지로 GPU 스코어도 앞서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많이 언급했었던 이제 소비 전력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이 소비 전력 문제는 약간 해결은 조금 덜 된 것 같은 게 많이 올라가긴 해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RTX 4060이 87, B580 같은 경우는 86,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게임 테스트나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를 돌린 상태에서는 70W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보입니다. 전반적인 소비 전력이 높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네. 저는 아이들에서도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저희 기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ASPM은 이네이블 된 상태에서 테스트한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ASPM을 꺼버리면 여기서도 차이가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네. 혹시라도 B580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ASPM이 이네이블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ASPM이 이네이블 되어 있으면은 지포스 4060과 아이들 차이는 큰 차이가 없다. 네. GPU가 가속이 될 경우에는 뭐 어떤 게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0와트 70와트 가까이도 차이가 나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비 전력은 높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다음으로 온도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네. 아이들 상태에서 RTX 4060은 36, B580 같은 경우에는 40도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진행하면은 이제 또 차이가 좀 나는데요. 여기에서는 RTX 4060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테스트를 잘못한 거예요. 네, 이거는 네. 이제 이건 저희가 4060을 2펜짜리를 사용했어요. 네, 네. 그래서 580은 지금 보시는 대로 3펜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펜짜리고 RTX 4060이 2펜짜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온도가 좀 낮게 나왔다는 점 참고하시고, 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4060에 비해서 온도가 높다라는 것들을 참고하십시오. 네네네. 요 모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포스 4060의 2펜 제품에 비해서 온도가 조금 낮다. 네. 근데 같은 2펜이나 같은 3펜일 경우에는 온도가 높다. 이렇게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치마크를 살펴봤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가 여기서는 1%까지는 체크를 하지 않았거든요. 뭐 어떤 게임에서도 확실히 지포스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사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현재까지의 어떤 경험이니까. 네. 알케미스트 때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요. 네. 근데 실제로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감독 가다가 끊기는 게 툭툭 하고 눈에 보이면은 그거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의 개선 과정을 봤을 때 앞으로도 충분히 좀 더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번 벤치마크에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1% 로우 프레임 관련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지포스나 라디온에 비해서는 아직은 불리하다는 점, 너무나 확실하게 불리해서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솔직하게 얘기해 드립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네. 이 제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에즈락의 제품이 2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맥선의 2개가 있고 스파클의 제품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바이오스타 제품이 출시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냥 현재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더 추가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크 자체의 경쟁이 조금 차치할게요. 왜냐면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예. 지난 편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그 중에서도 이 제품. 예. 요즘 화이트 인기 많아요. 네. 그러니까 화이트 깔맞춤을 하려면 이 제품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보이고요. 왜냐면 나머지 제품은 다 블랙이거나 에즈락 제품에 화이트 비스무리한 게 있는데 반 실버 반 화이트예요.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맥선 요게. 네. 이거 왜 그러냐면 네. 스파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별로 좋은 가격이 안 나왔어요. 코이 입장에서 내가 코이시라고 감정이입을 하고 나봤을 때 이미 스파클 내가 하고 있는데 하나를 더 갖고 온다. 그러면 걔가 어떤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가 있어야지 네. 갖고 오겠죠. 근데 기존에 스파클이 가격 경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은 가격 경쟁이 얘는 좋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맞아요. 예. 그리고 맥선은 어쨌든 정말 미안해요. 국내선 듣보잡이잖아. 진짜 그렇게 직접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뭐 그 광고라서 좀 미안하긴 한데 아니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제품이 출시가 돼서 뭘 하려면 공격적인 가격을 책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문이 나게 만들면 그때부터 브랜드가 생기는 거고. 예를 들어서 화이트고 이쁘고 뭐 했어. 근데 화이트고 뭐 이쁘네. 그리고 그냥 넘어간다고요. 그게 어머 화이트니까 이걸 꼭 사야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중요한 건 가격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그걸로 이목을 끈 다음에 내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목을 끌 뭔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결국엔 가격이고요. 네. 당연히 공격적인 가격들을 책정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안 그러면은 경쟁하기 쉽지 않아요. 조금 이제 너무 까는 것 같은데 광고인데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 너무 같긴 까는 한데. 것 같은데요. 직접적으로 지금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경쟁력 있는 가격, 그러니까 다른 아크에 비해서 경쟁력인 가격을 갖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네. 이 코이시라는 회사가 강력한 공급망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었죠. 네, 제품의 경쟁력만 있고
인지도만 연결되어 있으면 전국 어디든 손쉽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제품 자체의 인지도만 어느 정도 올라오기만 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면 단점 같은 건 없나요? 부족한 점? 일단은 이 브랜드가 인지도가 없다는 거. 맥선이란 브랜드를 기존에 어디서 했는지 기억하세요? 아니요, 저는 못하죠? 네. D&D컴에서 메인보드도 잠깐 했고요. 몰라요. 그래픽카드도 잠깐 했어요. 아이고. 네, 지금도 메인보드 일부 라인업은 있어요. D&D컴에서. 네, 하고 있어요. 브랜드가 알려진 상태에서 공급하는 제품이 아니고 한국 시장에선 잘 몰라요. 맥선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로 나온다 그러면은 진짜 득보잡 되는 거예요. 그쵸. 거기는 아수스 MSI 기가바이트라 싸워야 되잖아요. 네. 여기는 어쨌든 아크를 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일단은 브랜드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냥 없거든 제품이 몇 개. 그리고 나머지 있는 것도 브랜드가 있기는 한데 에즈락 빼놓고는 다 안 들어보던 거야. 네. 스파클 브랜드 아는 사람이 지금 몇이나 있어요. 저는 스파클을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처음 일했을 때 스파클이 메이저 브랜드였기 때문에. 저는 그때 스파클 유통사에서도 광고도 받았고. 근데 저같이 한 20년 정도 여기서 있으신 분들은 스파클을 알지만, 여기서 이제 5년 정도, 10년 근무하신 분들도 스파클을 몰라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브랜드가 있는 것은 에즈락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거꾸로 제품의 기능과 가격이나 이런 것들만 세팅만 잘 돼 있으면 거꾸로 이제 눈에 좀 튈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아크 계열의 항상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인지도 문제. 소비자가 처음에 그래픽카드를 선택하려고 했을 때 지폭스냐 라데온이냐 아크냐 라고 처음 생각할 때부터 거기 안에 넣어줘야 된다. 네네. 거기서 선택받지 못하면은 아예 테크트리 자체가 빠진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거를 떠올리게 하려면은 지속적으로 이리 막히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뭔가가 우당탕탕탕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시끄럽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는 거죠. 쟤는 뭔데 자꾸 시끄럽게 해, 저거. 그래서 자꾸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렇죠. 지난번에 담당자 모셔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때도 제가 지적했던 거예요. 이 대소비자 홍보, 대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유통사 브랜드 인지도. B2B는 좀 잘하시는데 이제 B2C에 조금 네, 약하시다. B2B는 잘해요, 코인시. 근데 B2C가 약해요. 근데 B2C가 약한데 아크는 B2C잖아요, 지금 그쵸, 어쨌든. 네. 그 코인시 회사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자꾸 뭘 만들어줘야 돼요. 이슈를 만들어줘야 되고, 특판도 많이 해야 되고요. 뭐 이벤트도 많이 해야 되고, 자꾸 뭘 만들어줘야 돼요. 커뮤니티 같은데 소문이 자꾸 나게 만들어야 되고, 맥선이 나왔는데 11번가에서 뭘 한대더라, 이벤트 한대더라, 뭐 사용기 있으면 뭐 5만원 깎아준대더라, 이런 것들을 자꾸 그런 데서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게 해줘야 돼요. 잊어먹을 때쯤만 하면은 또 뭐가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사람들 입장에서 자주 보시는 분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할 때 그래픽카드 뭐 사야 되지? 그것도 맞아 있었어. 셋 중에 하나 한번 봐야 되겠어. 해가지고 3, 40만 원대 그래픽카드를 딱 모아서 보면은 그럼 얘가 딱 보이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거를 집보스를 볼 거야 라고 딱 하고 시작하고 스타트하면은 이거 아예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 1차 선택 안에 넣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보강이 되면 유리한 부분과 겹쳐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인시 지금 스파클도 하고 이제 맥선도 하잖아요. 왜 이렇게 아크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코인시라는 회사가 아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현재 지금 PC 계열 유통 트렌드의 핵심은 네. A부터 Z까지 다 아는 거예요.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는 시장도 있지만 네. 나한테 물건 사가는 사람들도 다 비즈니스용으로 사가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PC를 만들어야 돼서 부품을 사가시는데 CPU만 사가고 그래픽카드 안 사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쵸. 다 사가잖아요. 그래서 제이시온도 그렇고 인텔 컴퍼니도 그렇고 대원도 그렇고 PCX도 그렇고 CPU,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메모리, SSD 다 하잖아요. 네. 코잇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나머진 다 있어요. 근데 그래픽카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그래픽카드가 좀 비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매출을 못 올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팔 물건이 없어서 물건을 못 판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건 진짜 장사 못 하는 거거든. 코잇이라는 회사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래픽카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계속 찾아왔어요.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아크가 딱 나오니까 차라리 그냥 그러면은 새로운 거에 도전해서 시장을 만들어보자 라고 결정을 한 거죠.
인텔 유통사잖아요. 네. 인텔 CPU 유통사고.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인텔 코리아랑 얘기하잖아요. 네. CPU 팔고 뭐 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코이스를 제외한 다른 유통사는요, 하나만 해요. 아. 맞잖아요. 그러네요. 에즈윈도 처음에 알케미스트 유통했을 때 하나만 했고요. 770. 네. 왜냐하면 걔만 경쟁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 입장이 엔비디아를 대체해서 이거를 라인업을 푸시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다나와 가보시면은 스파클 전 라인업이 다 있어요. 오. 그래서 이제 A310, B580, 750, 770 다 있어요. 저희가 제품은 이거 하나만 언급했지만 지금 이제 박스가 두 개가 있잖아요. 네네. 2편짜리랑 3편짜리랑. 그거 다 들어오거든요. 네. 만약에 내가 이거 경쟁력이 있어서 이것만 할 것 같아. 그럼 이거 하나만 갖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다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2월이나 3월이나 나오겠죠. 네. 그때도 라인업은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한 두세 개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570 라인업으로. 그거 다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다른 회사는 하나씩만 갖고 오겠죠. 왜냐면 내가 대체할 엔비디아 라인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크가 더 성공하는데 진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크란 브랜드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아크와 입장을 함께 하겠다, 당분간은. 그런 입지가 아니고서는, 그런 결정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다양한 라인업을 국내에서 다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죠. 이번에 이제 맥선이 추가한 것은 아마 그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랑 같이 이렇게 또 광고를 또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네요. 더 이제 또 필요하니까. 코이시 그럼 이 아크 비즈니스를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걸 더 하면 좋을까요? A580에서 B580으로 넘어오면서 가격이 $70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70 여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토해낼 각오를 해야 돼요. 네. 공격적인 가격 할인, 판촉, 핫딜 같은 거 많이 해야 돼요. 한번 날려주는 거죠. 쿠폰 같은 거 세게 한번 그리고 던져주고. 쿠폰 같은 거 세게 한번 때리고. 성능도 괜찮아요. 성능 괜찮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가격만 잘 맞으면 이거 진짜 괜찮아요. 지금 7,600이 34만 원, 35만 원이거든요. 네. 35만 원만 맞춰도 7,600이 잘 나가겠어요? 얘가 잘 나가겠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은 브랜드를 알려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판매 루트를 통한 다양한 핫딜 행사, 그걸로 이름을 알려야 돼. 자꾸 좀 인이 박히게 만들어줘야 되고. 사용기 이런 거 너무 올드한 게 제일 빨라요. 왜 사람들이 그걸 올드한 걸 계속 하겠어요? 검증된 거니까. 검증된 거니까. 그거 하면은 분명히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왜냐하면 아크는 그게 필요해요. 엔비디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뚜껑을 딱 까보고 봤더니, 벤치마크 봤더니, 어머? 오히려 좋아, 4060보다. 근데 가격은 싸. 그러면 한번 사볼만 하겠다. 그 다음부터는 뭐 검색하겠어요? 제품 평가 찾겠죠. 드랍 프레임 있어요, 없어요? 리뷰 후기 뭐 그거 찾을 거 아니에요. 찾아보겠죠. 근데 거기서 좀 있는데 가격 보고 여러 번 봐니까 성장형이라서 좋아요. 그러면 그거 사는 거거든요. 코이시 그런 걸 잘할 수 있도록 맥선 본사나 인텔 코리아가 많이 밀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냥 알아서 파세요. 그러면 안 돼, 지금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 한 말씀 해주시죠. 요번 맥선 B580 아크 그래픽 카드. 처음에 이제 알케미스트 나오고 나서 22년 10월 정도니까 한 2년 몇 달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알케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초기에 너무 문제도 많이 있었고, 뭐 드라이버 문제도 있었고, 뭐 성능 문제도 있었고, 뭐 성장형 그래픽 카드냐 니네가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것에 비해서 너무 먹을 게 없었어요. 제품도 없고 파는 데도 없고. 처음에는 가격은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좀 성능이 괜찮으니까 가격은 내려오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쭉 이어져 왔거든요. 이번에는 반대로 굉장히 조용하게 넘어왔어요. 뭐 여러 가지 인텔 내부 사정, 뭐 CEO 해임, 그리고 국내 사정도 있고요. 뭐 개업 문제. 사람들이 그동안 딴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동안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타이밍이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소문은 조용한데 먹을 건 많은 좀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되게 잘 첫 단추를 잘 꿰주면 맥선도 마찬가지고 다른 아크 브랜드들이 첫 단추를 잘 꿰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알케미스와 다르게 이번에는 유의미한 성과가 좀 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좀 되기를 바래 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